유럽, 배낭여행. 그 꿈 하나 보고 경비를 단기간에 다짝 모으려고 알아본 곳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스마트폰 부품 조립 공장이었어요. 솔직히 공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주변에서 거기 험한 사람들 많다더라. 괜찮겠냐? 같은 걱정 어린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잔뜩 쫄아 있었죠. 막 팔뚝에 용문신한 아저씨들이나 인생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듯한 사람들이 득실거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라인에 처음 투입되고 나서는 제가 상상했던 풍경과는 너무 달라서 오히려 당황했어요. 제가 그때 24이었는데 컨베이어 벨트 옆자리엔 저랑 비슷하거나 더 어려 보이는 여자애들도 꽤 많았고 그냥 동네에서 마주칠 법한 평범한 인상의 형, 누나들, 그리고 자식 버린 저희를 살갑게 챙겨주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가끔 딱 봐도 좀 사연 있어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그런지 저랑 직접 엮일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맡은 일은 PCB 기판의 작은 부품들을 정해진 위치에 올리고 제대로 붙었는지 검사하는 단순 작업이었는데 이게 단순한 만큼 지루해서 다들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공장 특성상 여직원 비율이 높았는데 이상하게 제 또래 젊은 남자들은 정말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안 가 여자 동료들이 먼저 말도 걸고 장난도 치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 바로 위 사수 형도 20대 후반이었고요. 흔히 말하는 공순이라고 해서 다들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소위 말하는 꼴통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물론 대학 진학은 포기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힘으로 착실하게 돈 벌어서 자리 잡겠다고 온 평범하고 성실한 애들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가끔 봐. 저렇게 예쁜 애가 여길 왜 다니지?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의 친구들도 간혹 보였어요. 당연히 그런 친구들 주변에는 어떻게든 한번 들이대서 꼬셔보려는 남자 동료들이 항상 들끓었고 보이지 않는 경쟁도 꽤 치열했죠. 솔직히 저 같은 평범남에게 그런 친구들은 그저 그림의 떡이었고요. 그런데도 워낙 젊은 남자가 귀한 곳이다 보니 신기하게 저한테도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관심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어요. 회식이요? 와, 진짜 징글징글하게 자주 했어요. 이조이교대 주야막교대 근무였는데 특히 밤새 라인 돌리고 퇴근하는 야간 근무날 아침엔 피곤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자이저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한 잔을 외치더라고요. 정말 체력 하나는 알아줘야 했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 좀 느낀 건데 생각보다 공순이들이 연애나 만남에 대해 꽤 개방적이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집 떠나 혼자 기숙사나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남자 만나는 걸 크게 꺼리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좀 가볍게 만남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솔직히 저한테는 그런 분위기가 처음엔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회식 끝나고 남녀 동료가 슬쩍 같이 사라지면 아, 둘이 오늘 눈 맞았구나 하고 다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네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또 회식을 하게 됐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나 어린 여자 동료들이랑 어울려서 시끌벅적하게 회식을 즐겼어요. 근데 젊고 파릇파릇한 남자애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좀 나이 있는 누나들이나 돌싱들도 저희 자리에 슬쩍 합석하려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35살짜리 현숙 누나라고 한 명 있었는데 저랑은 거의 띠동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아이는 없었고 전 남편이랑 3년 정도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벌어 혼자 쓰니 자기 관리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지
운동도 꾸준히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해서 몸매는 정말 탄탄하고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얼굴이 막 미인형은 아니었고 본인 입으로 성형도 몇 번 했다고 쿨하게 고백했죠. 좀 마르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어딘가 살짝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배우 서우 씨를 닮은 듯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또 회식 자리가 마련됐어요. 마침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교대 주말이라 쉬는 시간이 꽤 길었죠. 일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월요일 야간 출근이니 라인 타는 공순이 공돌이들에겐 그야말로 술 마시기 딱 좋은 황금 같은 휴식기였어요. 저랑 친구는 평소에 좀 귀엽다고 생각했던 어린 여자애들 옆자리를 선점하고 앉아 신나게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때 이 현숙 누나가 맥주잔을 들고 슥 다가와 제 옆 빈자리에 털썩 앉더라고요. 어머, 여기 젊은 피들이 모여서 그런가 아주 그냥 에너지가 넘치네. 나도 좀 끼자. 아이 참, 나도 이렇게 싱싱한 영계들이랑 놀면 같이 젊어지는 기분이라니까 라며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1차 생고깃집에서 시작된 회식은 어느새 그 누나의 강력한 리드하에 2차 막걸리집, 3차 노래방까지 정신없이 이어졌어요. 제가 어디 가서 술로 밀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는데 30년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공순이 누나의 술자리, 스킬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텐션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점점 취기가 올라 세상이 빙빙 돌고 고주망태가 되어가는 걸 스스로 느꼈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뒤틀거리며 노래방까지 끌려갔어요. 노래방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정신을 차려보니 걔가 찜해놨던 귀여운 여자애는 언제 갔는지 자리에 없고 제 친구 놈은 2차에서 마신 막걸리에 장렬히 전사해서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남은 멤버는 저랑 현숙 누나 그리고 아직 쌩쌩한 다른 여자의 서너 명이랑 저희 조장 아저씨뿐이었어요. 조장님은 워낙 점잖고 선비 같은 분이라 술도 거의 안 드시는데 혹시라도 회식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관리자 차원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동안 저는 2차에서 마신 막걸리가 속에서 부글거리며 요동치는 바람에 조장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가서 몇 번이나 개원했던 것 같아요. 이미 제 인생의 주량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선 상태라 언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3차. 노래방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갈 분위기가 되었어요. 조장님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나가시고 여자애들은 마지막 곡이라며 신나서 선곡에 정신이 팔려있는 바로 그 틈에 뭔가 차갑고 말캉한 것이 제 허벅지를 꾹 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숙 누나였죠.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웬만큼 춥지 않으면 반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반바지 차림이라 누나의 차가운 손길이 맨살에 너무나 선명하게 와 닿았어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방 소파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머리까지 뒤로 젖히고 거의 반시체 상태로 늘어져 있었는데 슬쩍 눈을 떠보니 누나가 테이블 위에 마른 안주를 집으려고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면서 한 손으로 제 허벅지를 짚고 있는 거였어요. 좁은 자리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그러면서 씩 웃으며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어휴, 창식이 너 얼굴이 파래. 추워 보여서 그래. 내 바람막이라도 덮어줄까 하고 옆에 온 거야. 그때는 뭐 상황 파악이고 나발이고 할 정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술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못했죠. 아니, 쓸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누나의 나이 탓인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지 유난히 차가웠던 손이 제 맨살에 닿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며 소름이 돋았을 뿐이에요. 누나는 제 허벅지를 짚은 손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손으로 안주를 집어먹으며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창식이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여자친구 없다고 했지? 에이, 거짓말. 이렇게 딱 봐도 남자답게 생겼는데
여자들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혹시 꼭꼭 숨겨두는 타입인가? 저는 거의 하는 신음소리 외에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죠. 누나는 그런 제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제가 다 들리도록 중얼거렸어요. 난 말이야. 창식이 너처럼 어깨 딱 벌어지고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이 좋더라.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나 같은 여자 별로려나? 만나는 여자 진짜 없으면. 누나는 어때? 그러고는 제 반응을 살피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왜? 내가 돌싱이라서 싫은 거야? 아니면 아줌마라서 싫은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쯤 계산을 마치고 조장님이 방으로 들어오셨고 제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까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던 그 차갑고 검은 손이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필름이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어요. 노래방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서 조장님은 대리운전 기사님이 도착해서 먼저 가셨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 여자애들은 4차 가자고 현숙 누나한테 찡찡대고 있었죠. 정말 체력 하나는 괴물 같은 년들이었어요. 현숙 누나도 원래는 걔네랑 같이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길바닥에 거의 주저앉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이니 옆에 있던 여자애들이 언니가 창식이 집에 좀 데려다주고 와요 라고 부추겼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 우엑 하고 웅얼거리며 헛구역질을 했던 것도 같네요. 제가 그때 회사 기숙사에 살았는데 어린애들은 기숙사 위치를 잘 모르니 자기들끼리 먼저 4차 장소로 가서 술 시켜놓고 기다리겠다고 하고 현숙 누나가 저를 기숙사에 던져놓고 합류하기로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누나에게 거의 질질 끌리다시피 해서 택시에 타는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기억이 온전치 않아서 떠오르는 장면들만 조각처럼 남아있어요. 어두컴컴한 택시 안에서 누군가 창식아 정신 좀 차려봐. 괜찮아? 속 많이 안 좋아? 물이라도 사다 줄까? 하고 다정하게 묻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차가운 손이 제 반바지 속 허벅지 안쪽을 슬금슬금 더듬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같고 그러다 또 정신이 툭 끊겼어요. 다음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제가 분명 어디 길바닥 같은 곳에 널브러져 앉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방 안의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아니, 눕혀졌겠죠. 그리고 누군가 물수건으로 제 얼굴이랑 옷에 묻은 토사물 같은 것들을 닦아주는데 그 차가운 감촉이 너무 싫어서 잠결에 아, 차가워. 저리 가 하고 짜증을 냈던 기억도 살짝 나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창밖이 이미 어둑해진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근데 여긴 제가 살던 그 좁고 칙칙한 기숙사 방이 아니었어요. 훨씬 넓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낯선 방이었죠. 어디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현숙 누나가 침대맡에 걸터앉아 저를 보며 생긋 웃고 있더라고요. 몸에는 잠옷으로 보이는 슬립 하나만 걸친 채로요. 잘 잤어. 우리 창식이? 알고 보니 그곳은 기숙사가 아니라 그녀가 혼자 사는 원룸이었어요. 제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였죠. 그 이후로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어쩌다 보니 저희는 그 공장의 시끌벅적한 공식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시작은 정말 제정신 아닌 엉망진창이었지만 막상 사귀어 보니 잠자리 스킬도 정말 끝내줬고 연하인 저를 어른스럽게 챙겨주면서 남자 기분 맞춰줄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꽤나 뜨겁고 재미있게 연애를 이어갔죠. 그러다 결국 제가 목표했던 여행 경비가 다 모였고 유럽으로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졌네요. 참 짧고 강렬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35살이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나름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평범하게 산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건 바로 결혼 2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을 때였죠. 짧은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상처와 허무함을 남겼어요. 사는 게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회사를 때려치우고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집 근처에 작은 편의점을 하나 열어 운영하게 되었죠.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적어도 복잡한 인간관계에 치이지 않아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담배 손님이 한 명 들어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마스크를 살짝 내리는데 순간 숨을 멈췄죠. 현숙 누나였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누나의 모습에 예전 공장에서 일하며 그녀의 원룸에서 수개월간 거의 동거하다시피 지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당시 이혼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터라 편의점 문 닫고 나면 늘 혼자 맥주 마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외롭기도 하고 그냥 말 통하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던 차에 현숙 누나와의 재회는 가뭄의 단비처럼 무척이나 반가웠죠. 더군다나 그때 그 시절 저에게 현숙 누나는 정말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나, 혹시 창식이? 네, 누나. 현숙 누나 맞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너 맞구나, 창식이. 여기서 편의점을 하고 있었네. 네, 누나. 어쩌다 보니 누나는 이 근처 사세요? 응.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창식이 너. 오랜만에 본 누나는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관리를 잘한 모습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특유의 까무잡잡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군살 없는 몸매는 여전했죠. 훨씬 더 세련되고 차분해진 분위기였지만 웃을 때 살짝 보이는 장난기, 어린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어색함도 잠시 금세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 근처 꼼장어 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밀린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죠. 누나는 그 후 한 번 더 결혼을 했었지만 작년에 다시 이혼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누나는 지금 다시 혼자가 되어 이 근처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뭐 따끈따끈한 3개월 차 돌싱이에요. 누나가 돌싱 선배네요. 제 너스레 누나는 어머 얘 웃기는 거 봐 하며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웃던 누나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창식아, 너 혹시 지금 만나는 여자 있어? 아니요, 뭐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가게 보느라 정신도 없고요. 제 대답을 들은 누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을 꺼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진지하게 만날 사람 생기기 전까지 그냥 엔조이로 지내보는 건 어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반가웠죠. 사실 그녀와는 뜨겁고 좋았던 추억밖에 없었거든요.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24세 저에게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그 후로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도 현숙 누나만큼 저를 만족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줬던 사람은 없었어요. 아, 뭐, 좋아요, 누나. 저야 뭐,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죠. 누나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제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년 만에 다시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누나의 원룸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편의점 마감 후에는 거의 매일 밤을 함께 보냈죠.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엔조이,
누나가 말한 딱 그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갔죠. 10년 전 철없던 시절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감정들이 쌓여갔어요. 더 이상 엔조이라는 단어는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했죠. 어느 날 밤 편의점 문을 닫고 누나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누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말했어요. 창식아, 우리 이제 그냥 엔조이는 아닌 것 같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굳이 새로운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이미 서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누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나랑 있는 지금이 제일 좋아. 1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죠. 누나는 가끔 주말에 딸아이를 만나러 갈 때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고, 저 역시 누나를 제 삶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두 번의 이별과 재회.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젊은 날의 불같은 열정은 아니지만 이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곁을 지켜주는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을 하고 있네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늦은 밤 편의점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함께 나누는 캔맥주 한 잔의 시원함 속에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목소리 속에, 그리고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익숙하고 편안한 온기 속에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주한 지금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죠. 행복은 찾아 헤매는 파랑새가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 지친 하루의 끝을 함께 마무리하는 이 사람과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매 순간 속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